망원경을 통해서 갈릴레오는 뭐를 볼 수 있었을까요? 이 생각이 2000년을 거슬러 오던 달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엎었습니다. 달은 천상계와 지상계를 가르는 존재가 아니라 지구의 주위를 도는 뱅글뱅글 돌고 있는 하나의 위성에 불과한 것으로 존재적 지위가 바뀌어버렸던 것입니다. 왜 해리엇이 보지 못했던 것을 갈릴레오는 봤던가? 그 비밀 중에 하나는 예술입니다. 과학과 예술 모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그리고 인간을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의 어떤 과정이자 결과입니다. 예, 과학, 인문과 예술을 말하다 세 번째 강의. 오늘은 그 티코 브라헤와 하늘의 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 과학과 건축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 시간에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 프톨레마이오스의 우주 체계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프톨레마이오스의 전통적인 우주관에 따르면은 지구가 우주의 한 가운데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고요. 지구는. 그리고 지구 위에 달이 있습니다. 달 밑의 세계가 지상계입니다. 지상계는 온갖 종류의 변화와 생성 소멸이 존재하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달 위의 세계는 천상계로서 천상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생성 소멸도 없고요. 영원한 원운동만이 천상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달 밑의 지상계의 세계와 달 위의 천상계는 이렇게 확연하게 달랐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달과 수성, 그 위에 금성, 그 위에 태양, 그 위에 화성, 목성, 토성, 그리고 별, 이런 천체들은 유리와 같은 수정구에 붙어서 회전을 한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물론 그 수정구는 굉장히 크죠. 그렇지만 이게 천상계를 구성하는 에테르라는 제5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런 힘도 들지 않습니다. 게다가 마찰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큰 수정구들이 아무 힘들지도 않게 하루에 한 바퀴씩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달이 지상계와 천상계를 가르는 경계였습니다. 반면에 1543년에 코페르니쿠스가 천체의 회전에 관해서라는 책을 내면서 이 오래된 구도를 뒤집었습니다. 지구가 중심이 아니라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다. 그리고 지구는 태양을 도는 하나의 행성에 불과하다. 지구의 위치가 우주의 중심에서 다른 행성들과 같은, 즉 수성, 금성, 그 다음에 지구, 그리고 화성, 목성, 토성, 행성이 6개가 됐죠. 예, 이런 식으로 다른 행성들과 마찬가지인 것으로 그 존재가 탈바꿈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고 나니까 천상계와 지상계의 구별이 무의미해집니다. 그 이전에는 달 밑의 세상이 지상계였고 달 위의 세상이 천상계였던 반면에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고 지구는 태양을 도는 하나의 행성에 불과해지고 나니까 사실은 천상계, 지상계의 구별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코페르니쿠스조차 이런 행성들은 아마도 천구에 수정과 같은 그런 유리천구에 붙어서 회전을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버리질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코페르니쿠스의 이런 체계가
금방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체계가 받아들여진 데는 시간이 걸렸고 무엇보다도 2명의 과학자의 업적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갈릴레오 갈릴레이고요. 다른 한 사람이 요하네스 케플러입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이 코페르니쿠스 체계가 제기한 여러 역학적인 문제들, 즉 왜 지구가 도는데 우리는 못 느끼나, 혹은 왜 지구가 도는데 화살을 쏘아 올리면 그 화살은 제자리에 떨어지는가 라는 문제에 대한 물리학적인 해답을 제시를 했습니다. 반면에 요하네스 케플러는 행성들이 태양의 주위를 원의 형태로 도는 것이 아니라 타원의 형태로 돈다는 새로운 이론을 제시를 했습니다. 행성들이 태양의 주위를 타원의 형태로 돈다고 생각하고 계산을 해보니까 그 이전의 천문학보다 더 정확하게 행성들의 위치를 예측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레오와 케플러의 업적 이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코페르니쿠스의 체계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코페르니쿠스와 케플러 사이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 하는 티코 브라헤라는 천문학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림을 한번 잠깐 봐보세요. 티코 브라헤의 얼굴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왼쪽의 사진은 말끔하게 그려졌습니다. 근데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오른쪽 그림도 조금 이상하죠? 코가 좀 이상합니다. 코가. 티코 브라헤는 금과 구리를 섞은 금속으로 코를 해서 달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멋으로 달고 있었던 게 아니라 젊었을 때 결투를 하다가 칼로 코를 베었습니다. 코가 날아갔어요. 그래서 그 뒤에 자기가 직접 코를 만들어서 금속으로 만들어서 그걸 달고 있었습니다. 금과 구리를 섞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성격이 급하고 괴팍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오만하고 그런 것으로 유명했던 사람이고요. 자, 여기 보시는 이 그림은 티코 브라헤가 나중에 프라하에 간 뒤에 프라하에서 자기를 후원했던 그 루돌프 2세에게 우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서 있는 사람이 티코 브라헤고요. 앉아 있는 왕이 티코 브라헤를 후원했던 프라하의 루돌프 2세입니다. 그 루돌프 2세의 뒤쪽으로는 천문 기구가 보이는데요. 그게 티코 브라헤가 만들어서 사용했던 사분이라는 천문 기계입니다. 이렇게 생긴 그 기구요. 이건 이제 그 하늘을 재는 기구이고요. 그 360도를 넷으로 나누면 90도가 되는데요. 그래서 사분이라고 불렸습니다. 이 천체를 4분의 1쪽으로 나눈 그 90도의 각을 재는 그러한 기계였고요. 그 루돌프 왕의 그 발 밑에는 이렇게 구겨진 종이가 보이는데요. 이 종이에는 그 우주 체계 하나가 그려져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티코 브라헤의 그 우주 체계를 그려 넣었던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브라헤의 왼쪽으로는 브라헤의 조수가 뭔가 받아 적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브라헤의 뒤쪽으로는 그 수도사복을 입은 사람이 무슨 책인가를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브라헤의 저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브라헤의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우주관은 당시에 예수의 선교사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그러한 그 우주관이었습니다. 티코 브라헤가 천문학자로서 유명해지게 된 계기는 1572년에 카시오페아 자리에서
초신성을 발견을 합니다. 초신성은 그 이전까지는 없었던 별을, 새로운 별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이 별이 혜성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티코 브라이는 그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게 존재하지 않았던 별이 새로 생긴 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주장이 사실은 굉장히 혁신적인 주장인데요. 왜냐하면 하늘에는 변화가 없어야 되거든요. 천체에는. 새로 별이 생긴다 하는 것은 이전에 아리스토텔레스 프톨레마이오스 체계에서 보는 이해할 수 없는,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현상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 체계를 정면으로 논박하는 새로운 천문학적인 증거를 발견하고 그게 혜성이 아니라 신성이다, 초신성이다 라고 공표함으로써 티코 브라이는 전 유럽에서 천문학적인 명성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혜성에 대해서 새로운 연구 결과를 내놓습니다. 자, 혜성은 안 보였다가 지구에서 어느 순간에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뭐 며칠 동안 보이기도 하고 2주 동안 보이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보이는데 혜성의 특징은 꼬리가 있습니다. 굉장히 긴 꼬리가 있어서 육안으로도 아주 뚜렷하게 보입니다. 밝게 보여요, 어떤 때는. 보였다가 사라집니다. 자, 예전 사람들은 이 혜성이 달 밑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달 밑에가 지상계이기 때문에 지상계는 변화가 있고 생성소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혜성 같은 현상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는데 천상계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혜성 같은 현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상계에서 일어나는, 달 아래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티코 브라이가 천문학적인 관측을 통해서 이 혜성이 달 위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라는 것을 보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달 위에는 수정구들이 있었다고 간주가 됐습니다. 행성들의 수정구들이. 근데 혜성이 그 위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움직인다면은 수정구를 뚫고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유리와 같은 수정구를 혜성이 뚫으면서 움직이는데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움직일 수가 있느냐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티코 브라이는 이러한 관찰로부터 유리와 같은 수정구 받아들일 수 없다. 그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리스토텔레스 체계를 정면으로 논박하는 몇 가지 주장을 상당히 일찍부터 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실 티코 브라이는 코페르니쿠스의 체계에 상당히 끌립니다. 코페르니쿠스 체계를 받아들이면은 천상계와 지상계의 구분 이런 거 할 필요 없겠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쉽게 설명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페르니쿠스 체계를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만의 독특한 그 우주 체계를 제시를 합니다. 이게 그 1580년대 한 중반 정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티코 브라이가 1588년에 제시를 했던 자신의 절충적인 우주 체계입니다. 이 우주의 중심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검은 점으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지구입니다. 우주의 중심은 지구고 지구는 고정되어 있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전에 아리스토텔레스와 프톨레마이오스 체계랑 똑같습니다. 이 점은요. 그런데 지구에 가장 가까운 원이 달입니다. 달이고 그 위에 노란 점이 원을 따라서 회전 운동을 하는데 얘가 태양입니다. 태양. 그러니까 지구의 바로 위에 달이 있고 그 위에 태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행성들,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5행성은 어디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냐면 태양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지구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요. 지구는 중심에 있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돌고 다른 행성들은 태양의 주위를 돕니다. 이게 티코 브라이의 절충적인 체계입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코페르니쿠스 체계에서
다른 모든 행성들은 태양의 주위를 돌지 않습니까?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은 다 태양의 주위를 돕니다. 코페르니쿠스 체계에서는 지구도 태양의 주위를 돕니다. 티코의 체계에서는 지구는 정지해 있습니다. 다른 것들만 태양의 주위를 돕니다. 예, 이렇게 함으로써 티코 브라헤는 새로운 천문학적인 여러 관측 결과도 다 만족을 시키고 또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있고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어떤 성서에서의 성경에서의 견해와도 일치하는, 그리고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 우리는 일상적으로 지구가 움직이는 것을 전혀 느낄 수 없거든요. 일상적인 경험과도 합치하는 그러한 우주 체계를 내놓았던 것입니다. 지구는 중심에 있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돌고 다른 행성들은 태양의 주위를 돕니다. 이게 티코 브라헤의 절충적인 체계입니다. 프레드릭 2세가 벤섬을 티코 브라헤에게 마음대로 쓰라고 주면서 이 벤섬의 가운데에 엄청난 돈을 들여서 천문 관측소를 건설을 해줍니다. 예, 이름은 우라니보르. 그 뜻은 하늘에 떠 있는 성이다.